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새해 첫 방송이고요. 일단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약주가 또 소개될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시장 방송 오픈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휘청휘청 거렸죠. 만약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또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또 오늘의 또 방송 순서는요,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국내 증시 어제와 오늘 증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분석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 수익 봤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2부가 또 중요합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에 또 어떤 종목들, 또 중장기 섹터들 또는 어떤 섹터들이 또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 올해 22년도 안에는 이런 섹터들은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섹터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이후에 공략주까지 제가 전략을 짜 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하시고요. 지금 한 900여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입장하시면은 무료 공략주가 팍팍 나가니까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의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니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입장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김스타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아니면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지만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오늘까지 방송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송 이후에는 문이 잠기고 또 일주일 더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 지금 입장해 주셔야지 다음 주 섹터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세요. 일단은 지난 12월 말부터 지난 방송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던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30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방송 이후에 저희가 매수했었던 수산 INT 제가 그 소개까지 해드렸죠. 수산 INT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날 당일로 슈팅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고요. 예전에 저희가 매수했었던 FSN, NFT 관련주 종목들 아마 줄곧 크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FSN도 저희는 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제 3월 달까지는 이제 대선 정책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략주들, 수산 INT, 카스, 부동산 공급 정책인 덕신하우징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또 인맥주였던 프리엠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실현해드렸고요. 또 당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경남스틸 그리고 TBC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공략주 그래서 말씀드렸고 수익을 챙겨 넘어갔고요. 또 오픈베이스까지 지난 무료 공략주였죠. 무료 공략주에서 오픈베이스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4,200원은 저희가 2차 목표가였어요. 1차가 4,100원이었고요. 2차가 4,200원이었는데 2차까지 돌파하고 나서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큰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무료 톡방에다가 1월 5일 공략주라고 아침에 장시작 전에 써니전자, 까뮤이엔시 이렇게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을 실현했고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략주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 8시 50분에 오늘의 무료 공략주 안철수 관련주에서 이렇게 써니전자, 까뮤이엔시 두 종목을 드렸고 어제 두 종목 다 상한가 지난주 공략했던
오픈 베이스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 하루 전날에 들렸던 우리 경남 스틸 TBC 홈센터 홀딩스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8시 30분에 들었죠. 이때 장시작 전에 이렇게 한 주간의 공략주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잘 짜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한 주 만에 수익률도 많이들 달성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48%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줄곧 밟아봐야겠죠. 여러분들도 빨리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마감을 하면서 다우존스도 뭐 1.07% 뭐 크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대폭 하락을 했죠. 어제와 이틀 전에 이어서 어제에서 마이너스 3.3%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있던 S&P 500지수도 마찬가지로 1.94%나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어제 뭐 3.2%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된 원인은 그거죠.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마감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순매수세들이 다 매도세로 바뀌면서 되팔고 있는 그런 시점이 하락 주 원인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도 있겠지만 빠르면 3월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긴축 정책에 대한 세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산타랠리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1월에 대한 랠리까지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 올 텐데요. 월 300억 달러를 했던 그런 테이퍼링이 3월에 마감된 이후부터는 3월 달에 금리가 인상되고 또 올 연까지만 해도 아마 금리가 한 3번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죠. 3회 이상 인상이 될 텐데 또 보유한 국채 또한까지 또 매각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자금력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아마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 그 자금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또 금융주들만 또 대폭 소폭 하락만 했지만 나머지 뭐 기술주들에 대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세를 많이 유지를 했죠. 애플만 하더라도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84% 정도 하락을 했고, 아마존도 1.89%, 테슬라 5% 이상, 게임스톱까지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힘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도 소폭 하락세를 이으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위축된 모습, 금융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주가들이 하락을 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저께 큰 폭으로 좀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도 빠졌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시장도 많이 위태위태해졌는데, 그럼 과연 오늘에 대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것이냐, 또 이게 또 걱정이 되죠. 이미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 때문에 많이들 빠져나가는 실정이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 대한 하락세 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전망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는 좀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내 증시 하락일 때 보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많이 빠졌죠.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1.76%까지 하락했다가 1% 이상까지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2,900원 이렇게 3,000원을 밑도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는 1,000선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900선까지 다시 한번 1,000선 밑으로 한번 더 빠질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요인은 연말연시에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연일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요인이 되겠지만 대부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모습 중에서도 증권사, 금융투자사 이런 애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거의 한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중투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하락세 요인이 되지 않았나 보이는데
연말에 배당에 대한 차익을 좀 챙기기 위해서 연초, 그 연말 연시부터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은 거의 대부분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패턴은 아마 차익 거래를 내보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아마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런 배당률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말 연시에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보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순환매가 시작되면서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뭐 배당락 기준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저께 기간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이상은 빠졌고요. 금투사에서 벌써 이만큼 1조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죠. 지난 28일까지 배당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명부 폐쇄가 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로 이루어졌지만 기관들은 반대로 배당 차익률을 챙기기 위해서 거의 한 5조 원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가 이번 주는 좀 관망 자세 보이고 다음 주까지부터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반등해서 순환매로 돌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1월에 대한 좀 랠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힘들어가는 그런 주춤이고요.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 이런 악재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섹터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홀딩 전략을 드리면서 물론 현금을 챙기면 좋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좀 가져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홀딩 전략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반등 추세를 좀 보이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익 봤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매수했었던, 수익 봤었던, 우리, 까뮤 ENC.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까뮤 ENC를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고, 건설 중소형주였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안철수 인맥주라고까지 연일 말씀드리면서, 토목공사 등에 대한 종합건설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또 그린뉴딜 정책 중에 또 스마트시티 최대 수혜주였던 그런 종목이었기도 하죠. 최근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지율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 대선이 되게 혼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지지율에 대한 급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딱 두 종목만 보라고 했어요. 안철수 관련된 써니전자와 까뮤 ENC 딱 두 종목만 보라고 했는데 저희는 목표가를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제 이렇게 차환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속적인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시점에서 이미 이교토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통해서 좀 4,000원 이상까지도 4,000원, 5,000원까지도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새로 진입하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늘 말씀드렸죠. 한번 급등해버리면 따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뭐 아니면 저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박을 터지든 아니면 쪽박을 타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잡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지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시장은 또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차피 수급들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요. 수급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써니전자까지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등해서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대선에서 써니전자가 몇백 원짜리가 주가가 몇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30배 이상 터지는 잭팟이었는데 거의 3,000원대 거에서 지금 2배 가까이 2배 이상 올랐죠. 이 정도 거의 단기 거래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단기 거래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회피해서 다른 종목에서 좀
낮아 있는 좀 주춤하고 있는 후발주들에 대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니까 이런 써니전자도 마찬가지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좀 관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오픈베이스는 저희는 4,100원에 1차로 수익을 마감을 했고요. 4,2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보자라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언급을 드렸죠. 2차 목표가 당연히 돌파를 형성하면서 다음까지 슛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 오픈베이스는 예전에 한번 가격대를 드렸을 때 아마 3,700원 라인에서 손절가를 한번 정해드렸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저라면 끌고 갑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아마 손절하지 않고 끌고 가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슈팅 자리가 나오는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었지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엮이면서 같은 인맥주로 그렇게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써니전자와 까미유에시와 동일하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도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또 지지율이 또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자들의 또 영역이니까는 일단 이렇게 또 올라가는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털어버리시고 관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정치 테마주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들 우리 홍준표 관련주였죠. 여태까지 지금 TBC 지난번 수익 실현했던 TB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대립구도를 계속 가지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모습에 관련된 후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TBC는 윤 후보와도 관련된 종목이라도 예전에 저희가 수익을 몇 번 우려먹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려먹었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도 우려먹었고요. 이런 자리. 벌써 몇 번이라도 우려먹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경남스틸 이것도 홍 의원의 대표적인 인맥주죠. 대표적인 인맥주인데 지금 이제 막 상승세 타기 시작했는데 이 경남스틸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정확하게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종목들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반에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부터 줄곧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이 상승세가 이루어진 원인이 분명히 그 후보에 대한 인맥주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상승력이 있었을까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아니다라고도 생각이 될 거예요. 제가 2부에 잠시 후 소개해드릴 텐데 경남스틸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또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 INT. 지난주 목요일장이었죠.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이라고도 했고, 보안 솔루션 1등 기업이라고도 소개까지 했는데요. 이 예전에 뉴딜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주였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맥주라고도 지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유 단말기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 SK 브로드밴드나 LG, U+, 또 KT에도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하는 납품업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23일 날, SGN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지지율이죠. 지지율 때문에 인맥주들에 대한 움직임인데, 이제 긴 조정 끝에 막 상승세가 나왔고 저희 목표가는 터치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끝나는 자리가 나올 것이냐? 또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이 자리보다도 훨씬 더 충분히 2만 원 이상 2만 5천 원까지도 좀 1월달, 2월달 관심세를 본다고 하면 어차피 대장주로 또 역할을 또 예전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역시나 대장주는 프리엠스였죠. 프리엠스가 줄곧 2만 원, 2만 1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는 게
부산 INT 요 종목도 역시나 이제 막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 구간을 만들어놨죠. 이런 종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슈팅가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이렇게도 한 번씩 수산 INT에 대한 반전세가 나타났죠. 거의 뭐 세 달 동안 눌려 있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중폭시켜서 2배, 3배 이상 점프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막 대선의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후보들에 대한 공약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인맥주에서도 한 번 더 슉 하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날 거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 분명히 대선 후보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도 분명히 한번 지지율 상승의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슉 하고 슈팅하는 자리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또 덕신하우징 정책 테마주로서 좀 여러분들에게 손꼽아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달에 대한 대선이 코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관련된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속 줄곧차게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 2월달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덕신하우징이었는데 이 덕신하우징도 역시나 여야 공통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이죠. 공급 정책에다가 또 공항 건설에 대한 그런 자재 테크플레이트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생산력이 시장 점유율 거의 1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종목이고요. 조달청에서도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았던 에코테크에 대한 등록을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목표가는 달성을 하고 그냥 목표가 2,5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2,500원부터는 이제 뭐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라 했는데 지금 2,530원, 2,600원까지도 언저리까지도 왔어요. 어저께 물론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는 그런 폭락하는 시장이었는데도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대 메리트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전량 다 수익 실현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매집을 하면서 좀 더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고 당연히 좀 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이미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인해서 여태까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초입 구간 나오는 시점이죠. 이미 시장에 대한 악재들의 요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받았어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계속 좀 유지될 텐데 유지가 되더라도 어쨌든 부동산의 공급 정책에 대한 모습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하락률이 크기보다도 다른 기술주 위주에 대한 하락이 더 클 거예요. 이미 워낙에 급등하게 올라왔던 로봇 사업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이나 시멘트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려올 것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라갈 리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조금 더 매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시장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1월달, 2월달에는 조금 더 진들같이 한번 기다려보면은 한 번 더 슈팅 자리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한다라고 하면 기준점을 잡으면 한 2,300원에서 2,200원 라인까지는 손절가 기준을 잡고 나서 보면은 충분히 더 수익을 낼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까뮤 ENC,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TBC 경남스틸, 수산 INT, 덕신하우징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했고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좋은 한 주간 끌고 가야 될 섹터들 그리고 올해 22년도에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인지 또 전망을 바라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노란톡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만 해주시면은요,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QR코드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겠지만 물론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오픈이 되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한동안 방송 이후에는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 기회 되실 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다음 주 오늘에 대한 공략주, 다음 주 한 주간 섹터에 대한 공략주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뭐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부에서도 역시나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했던 수산 INT 1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FSN도 마찬가지로 저는 끌고 다니면서 계속적인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덕신하우징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 그래서 이 덕신하우징 가차도 가격대 2,500원까지 저희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리엠스 이재명 테마주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역시나 이 종목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TBC, 경남스틸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라고 소개까지 해드리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그날 급등을 했죠. 짧게 수익 실현했지만 그날 급등했던 모습이었고 지난번 공략했던 오픈베이스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저께 공략주라고 했던 어제 공략주 딱 두 종목 드렸죠.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 까미이니시 두 종목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장 시작 전에도 써니전자, 까미이니시 딱 요것만 드렸어요. 더 이상 말도 안 했습니다. 어제 기가 막히게 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관련주 오픈베이스까지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렇게 또 대선주 테마주에 대한 급등이 워낙에 또 심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서는 가볍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늘 강조하지만 하루에 2% 손실 없이 2%만 줄구차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한 달이면은 20거래일 40%를 가져갈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10%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빨리 복구를 해야죠. 그러면 하루 2%가 아니라 뭐 5%, 15% 이렇게 빨리 복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러면서 손실액을 또 메꾸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22년도에는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로봇주였죠. 지난주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어저께는 시장이 눌리면서 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일부 나오는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12월 말부터 줄고차게 올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로보로보 볼까요?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12월 말부터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지난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도 한번 급등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다가 시장 패턴을 만나서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로봇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제가 그 인공지능 AI 로봇을 소개해드리면서 늘 강조했던 그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그거 인간의 신체와 유사하게 또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생활에서 패턴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로봇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어저께 이제 또 5일부터 7일까지 CS 2022 전시회가 오픈이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삼성에 대한 삼성봇 I와 삼성봇 핸디에 대한 새로 오픈되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이런 로봇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공급과 소식도 있었고, 삼성에서도 12월 말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을 구성을 해서 창출을 시켰고요. 또 지난 8월부터 해서 향후 3년 동안 24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단일 회사 규모치고는 엄청나게 큰 지금까지 최대치 규모를 투자했던 액수죠. 이만큼까지 공급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죠. 뭐 로봇이나 로보티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삼성의 뭐 클린봇 클린봇 로봇을 생산 기지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로체 시스템즈도 장중에 고점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삼성에 공급했던 독자점했던 그런 종목들도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T-로보틱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적인 단기적인 누림 현상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간 급등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한번 받을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나오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잡으라는 것보다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로봇주들에 대한 대세, 그러니까는 후반기까지도 가지 않고요. 뭐 딱 올해 7월까지 딱 상반기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한번 올라올 거고, 상반기에서부터는 또 다른 재료들이 나오면서 또 한번 조정을 좀 길게 하겠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랠리를 이어지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또 이런 로봇 산업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 만약에 지금 급등해서 로봇주들을 잡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로봇에 관련된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에 대한 부품주들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에 대한 부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에서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들에 대한 뭐 텔레치스나 뭐 칩셋 미디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모트렉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섹터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연결돼서 어차피 인공지능을 탑재한 AI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반도체 주가들이 어제와 이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분명히 하락세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봄이 오는 계절은 올 후반까지는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한 주간 관심 섹터였던 거는 로봇 관련주였고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 빼놓을 수 없던 게 정책 테마주였죠. 또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랠리가 시작되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졌다고 했는데, 이런 부동산 공급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원전 관련 종목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각종 인맥주들이 역시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차익 실현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가지 않을까 좀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은 지금 이번 주도 괜찮지만 다음 주나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루어지는 섹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바로 철강 산업 쪽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온 거에 대한 그 종목들은 철강 산업 쪽에 대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해 철강업계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이 그런 코로나가 발표가 됐는데도 시장이 많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색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그런 철강 산업이었어요.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포스코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세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포스코 실적이 거의 3조 1170억 그 정도 되고요. 현대제철도 8262억 어마어마하죠. 그 영업이익만.
또 전년 대비해서 365%,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2,300%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뭐 240% 넘게 상승을 했고 모두 21년도에 대한 역대급 실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포스코 자체가 이미 역대급 실적을 나타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막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은 그렇게 나타내진 않았지만 워낙에 또 무겁다 보니까 나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 매출액, 뭐 순이익, 뭐 다 따져봤을 때 전부 다 양전환을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것도 있었지만 뭐 동국제강 볼까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뭐 현대제철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했죠. 작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이런 철강 산업이 22년도 1월 달에 철강 상장기업 47개 브랜드 중에서 포스코가 독보적인 1위를 달성을 했어요.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슬슬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포스코. 지난 긴 세월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뭐 9월 달부터 조정을 받다가 반등 살짝 보이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막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던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달성했던 포스코까지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철강 산업이 강했던 이유는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 중국이죠. 중국이 철강에 대한 감산 정책을 또 펼치면서 뭐 후판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크게 상승했단 말이죠. 철강 산업은 반도체하고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하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은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 시점이 나타냈고 실적 또한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반을 다지다가 보면 나중에 분기적 실적이 나오면은 제주반도체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급등해서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부품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종목들은요 한 번씩 이런 분기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자체가 타이트해지고 좀 쪼달리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대가 상승하면은 안 쓸 수가 없는 철강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이익, 뭐 실적 또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설, 자동차에서도 한몫을 했죠. 우리나라 부동산 공급 정책이면서 계속적인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건설 쪽에서도 나오면서 철근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물론 시멘트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가겠죠. 이렇게 수요가 확대되면서 철강 업계에 대한 호황이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철강 산업보다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요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호황을 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작년 후반에 중국에 대한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부동산 파산, 그런 악재 때문에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모든 시설 중단, 사업 중단 때문에 철강 수업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위축되는 그런 작용을 했지만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잠깐 눌림목의 현상에서 나왔던 거고 최근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석탄 공급 문제로 인해서 철강 산업에 대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그 조짐이 또 보인다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석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나왔겠지만 한국의 석탄 수입량에 대한 두 번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석탄 공급에 대한 제공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뭐 수출에 대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은 국내에 있는 뭐 발전이나 에너지나 철강 또는 시멘트 업계들에 대한 생산비는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내죠. 지금이야 수요 공급에 대해서
대해서는 차질은 없는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 요소수도 마찬가지로 보유량은 있었지만 갑자기 중국에서 요소수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에 대한 요소수 발생이 대란이 한번 일어났죠. 가격대가 급등하는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로 이런 석탄 공급에 대한 제한을 걸게 되면은 지금이야 당장은 쓸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제한은 없겠죠. 하지만 이게 3월 달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3월부터는 다시 한번 철강에 대한 가격대는 인상할 수밖에 없고 철강뿐만 아니라 시멘트까지도 이런 원자재로 쓰이는 이런 것들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철강 구조에 되기 때문에 철강을 여러분들이 뭐 요소수는 다른 뭐 화학 제품으로 뭐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런 철강에 대해서 이런 재료들은 다른 제품하고는 또 맞바꿀 수가 없잖아요.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철강이 들어가는데 철강 대신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을 수 없는 구조처럼 철강에 대해서 재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맞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가격대는 지금까지 조금 조정받는 모습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물론 뭐 시멘트 가격도 어제 뭐 삼표 시멘트, 한일 시멘트, 뭐 쌍용 CNE 뭐 이런 종목들이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 때문에 많이들 올라오긴 했지만 건설 가격의 재료들 이런 재료들 자체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짧게는 뭐 10월 달부터 하락을 했고 뭐 길게는 뭐 5월 달부터 긴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막 긴 조정 끝난 후부터 이제 막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말할 건덕지가 없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경남스틸, 이 경남스틸도 마찬가지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에서는 뭐 홍준표 테마로 엮이면서 좀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철강 산업으로 비축해서 논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경남스틸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포스코 방판도 이제 막 조정받고 해서 슬슬 올라오는 머리 드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려제강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죠. 고려제강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있었던 대동스틸도 슬슬 바닥권에서 머리를 들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실적 나쁘지 않죠. 그리고 문배철강 볼까요? 문배철강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도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상승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물론 대형주 위주에 대한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대형주보다도 좀 가벼운 종목들, 중소형 건설 자재 종목들, 철강 산업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올해부터 좀 새로 투자를 하고 싶고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한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괜찮을 것으로 보죠.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말할 건도 없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이번에도 3월부터 1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분명히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재료들도 나올 거고요. 중국과 국내 시장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재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석탄에 대한 공급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재료들에 대한 계속적인 악재들이 철강 산업에는 호재로 적용하면서 가격 인상되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 세타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에 대한 올해 핫한 이슈들은 당연히 뭐 로봇 산업하고 뭐 반도체 업종들이 분명히 강세를 이루겠죠. 근데 이미 급등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슬슬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대내는 섹터들이 바로 이런 철강 산업들이니까는 차분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철강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잡아가도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중에서 철강 사업 너무 많은데 47개 종목이나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 한번 공략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철강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많이들 오시고요. 노란 톡방을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우선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만 하시면은 입장 코드가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그 입장 코드 따라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 코드를 살짝 찍어 주시면은요, 바로 무료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니까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겠지만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 이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100원이 아까우시면은 카메라 어플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고요. 오늘까지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950분, 960분 넘게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이들 들어오셔야지 오늘 시장 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차익 매물들에 대한 배당락에 대한 차익 매물들의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하락하는 시장에는 분명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잘 공략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